살다 보면 마음 한쪽에 오래 묵혀둔 감정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말로 풀지 못한 상처가 자리 잡곤 하지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해 한마디가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사를 준비하던 한 딸이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딸이 몰랐던 시간들이 담겨 있었지요. 묵은 감정이 천천히 풀리고 마음이 닿는 순간까지 잔잔하게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은주 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낡은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올해 들어 건강이 부쩍 약해지면서 요양원이 가까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집안 여기저기엔 세월이 덮어놓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은주는 그 하나하나를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곱씹었다. 은주야, 그 방장 안쪽은 내가 할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힘이 빠져 있었다. 은주는 자연스레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남아있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엄격했고 칭찬 한마디도 인색했다. 은주는 늘 인정받고 싶었지만 말없이 등을 돌리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다. 장롱 위쪽 박스를 꺼내려던 순간 손끝에 낡은 가죽 냄새가 스쳤다. 세월에 바랜 갈색 노트 한 권. 표지는 달아 흐릿했지만 1989년이라는 글씨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아빠 일기. 은주는 잠시 멈춰섰다. 아버지가 일기를 썼다는 걸 처음 알았다. 더구나 자신이 초등학생 시절을 지나던 바로 그 해였다. 은주는 먼지를 툭툭 털고 조심스레 첫 장을 펼쳤다. 손으로 눌러 쓴 글씨가 떨리듯 남아 있었고 그 안엔 예상치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은주에게 또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까? 은주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썼었다고? 그날 받은 야단, 그날 느낀 서러움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몰래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는 걸 은주는 알지 못했다. 다음 장엔 이런 문장이 이어졌다. 은주가 오늘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 말 걸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정말 모르겠다. 은주의 시야가 서서히 흐려졌다. 아버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쓰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의 자신은 그걸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 늘 칭찬이 없고 늘 무뚝뚝하고 늘 자신에게 화만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은주야, 거기서 뭐하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은주는 순간 일기장을 급히 닫았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방 안엔 오후 햇살이 기울며 먼지가 천천히 흩어졌다.
은주는 손끝에 남은 일기장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자신 안에 오래된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을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다. 그날 은주의 마음 속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겼다. 지난날의 상처 위에 새로운 이해의 조각이 천천히 자리하기 시작했다. 일기장을 조심스레 다시 박스 안에 넣어두고 나왔지만 은주의 마음은 이미 그날의 햇빛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서 아버지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 사진 액자를 닦고 계셨다. 손등의 주름은 예전보다 깊었고 동작은 더 천천히 내려앉아 있었다. 은주는 문틈 사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금세 고개를 돌리고 표정 없는 얼굴로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빠가 나 때문에 속상해한 날들이 있었구나. 일기장 속 문장들이 자꾸 마음에 모래처럼 쌓였다. 그동안 자신만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길을 잃었던 건 아닐까? 은주야, 이 사진 좀 봐라. 아버지가 부른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묘하게 조심스러웠다. 은주는 천천히 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마음속에 낯선 떨림이 생겼다. 아버지가 내민 사진엔 어릴 적 은주가 장화를 신고 무릉덩이를 뛰어다니던 모습이 있었다. 뒤쪽에는 비옷을 입고 은주를 바라보는 젊은 아버지도 보였다. 사진 속 아버지의 표정은 은주가 기억하는 그 무뚝뚝한 얼굴이 아니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눈빛이었다. 저때 비 많이 왔었지. 너는 신난다고 뛰어다니고 나는 뒤에서 말릴 틈도 없고. 아버지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은주는 그 순간 일기장 속 문장의 의미가 다시 떠올랐다. 은주가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 말 걸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던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것일까? 은주는 이 사실을 이제야 배운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다. 아빠, 이 사진 저는 기억 안 나요. 은주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너 어릴 때는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잠깐이었어. 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덧붙였다. 내가 웃는 걸 보면 나도 같이 웃고 싶었는데 그땐 내가 좀 서툴렀어. 은주의 손이 조용히 멈췄다. 아버지가 서툴렀다는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 한마디가 어쩐지 가슴 가장 깊은 곳을 두드렸다. 아버지는 다시 사진을 상자에 넣으며 말했다. 이사 가기 전에 그동안 못 챙긴 것들 좀 정리하고 싶어서 너랑 얘기도 조금 하고 싶고. 은주는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들었다. 아버지가 먼저 대화를 원한다니 언제부터였을까? 두 사람의 사이에 길이 생겼다는 걸 서로가 인정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돌아서만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아빠, 제가 정리 도울게요. 방도 조금 치워드릴까요? 은주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버지는 놀란 듯
눈썹을 살짝 올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힘들지 않으면 함께 하자.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박스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틈을 주고 있는 듯한 아주 조용한 온기가 감돌았다. 은주는 아버지 방의 서랍을 열다가 오래된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쇠는 변색되었지만 꼭 쥐었을 때 미묘한 무게가 있었다. 아빠, 이 열쇠 뭐예요? 아버지는 잠시 멈춰섰다. 눈빛이 흔들리며 은주에게로 이동했다. 아, 그건 예전에 내 엄마가 쓰던 작은 서랍 열쇠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용히 가라앉았다. 은주는 엄마의 물건 이야기가 나오면 아버지가 말을 피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두 사람 사이가 서먹해진 가장 큰 시작점도 사실 엄마의 부재 이후였다. 그 서랍을 내가 열어도 된다면 나중에 한번 열어보자. 말해줘야 할 게 좀 있구나.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엔 오래 묵힌 마음이 스며 있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깊은 데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올라왔다. 아버지의 말 속엔 아직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발견한 일기장과 이어지는 듯한 기묘한 예감이 들었다. 창밖 햇빛이 저물어갈 무렵 은주는 천천히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묻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 꺼내 보아야겠다고. 이사 준비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은주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 한 곳만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건넨 작은 열쇠. 손바닥 안에 올려두면 흔들릴 만큼 가벼운데 마음에 얹히면 이상하게 무거웠다. 엄마의 서랍 아빠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은주는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머릿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정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아버지는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꺼내 오셨다. 평소 같았으면 은주도 모르게 맞지 않는 대화의 간격이 생겼겠지만 오늘의 공기는 조금 달랐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은주야. 아버지는 머그잔을 은주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그 열쇠 지금 열어보겠니? 내가 괜찮다면. 은주는 잠시 숨을 들이켜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네. 아빠가 괜찮으면 저도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은주를 데리고 안방 한쪽 오래된 화장대 앞에 섰다. 거울은 세월이 지나 조금 흐릿해졌고 아래쪽 작은 서랍은 손때가 스며 고즈넉한 색을 띠고 있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쓰던 화장대였다. 아버지는 손을 뻗었다가 잠시 멈췄다. 그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은주는 보았다. 엄마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버지가 조심스러워했던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서랍을 내 엄마가 생전에 자주 열곤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때 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넘어가기만 했지. 은주는 조용히 열쇠를 끼웠다. 딸깍.
오래된 자물쇠가 오랜 침묵을 깨는 듯한 소리를 냈다. 서랍을 천천히 열자 바람에 오래 있었던 종이 향이 희미하게 퍼졌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와 편지 몇 장, 그리고 낡은 머리핀이 있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 보았다.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은 엄마가 쓰던 작은 은색 머리핀이었다. 이거 엄마가 외출할 때 늘 꽂던 거죠? 기억나요. 은주의 말에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에도 그걸 꽂고 갔지.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날 내가 교실 들어가기 전에 엄마 손을 꼭 잡고 있더라. 나는 뒤에서 그것만 보고도 마음이 괜히 뭉클했었는데 정작 표현은 하지 못했지. 은주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늘 무뚝뚝하고 단단해 보이기만 했던 얼굴이 그날따라 조금은 작아 보였다. 마치 오랜 세월 어깨에 얹힌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앉는 듯 했다. 은주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엔 사진 한 장과 접힌 종이가 있었다. 사진은 아버지와 엄마가 젊었을 때 함께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이었다. 놀랍게도 아버지가 활짝 웃고 있었다. 은주는 그 사진 속 아버지를 현실의 아버지와 겹쳐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아빠 이렇게 웃으신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은주의 말에 아버지는 어딘가 멋쩍다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내 엄마가 있으면 나도 그런 얼굴이 나오더라.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세월이 만들어낸 빈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은주는 접힌 종이를 펼쳤다. 엄마가 남긴 짧은 메모였다. 은주에게 조금 더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길. 그 아이는 생각보다 여리고 또 많이 외로운 아이니까. 은주의 손이 멈췄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메모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내 엄마가 남긴 이 말. 내가 지키고 싶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늘 반대로만 행동했더라. 아버지의 보이스는 허공을 향해 떨어졌다. 그 속엔 후회와 애틋함, 그리고 은주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약한 마음까지 담겨 있었다. 은주는 메모를 가슴에 꼭 눌러쥐었다. 아버지의 진심이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이 들면서도 오래전 마음에 새겨졌던 상처들이 함께 흔들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오늘 이 서랍을 열기 전과 후 자신의 마음은 이미 다른 장소에 서 있다는 것을. 아빠. 은주는 조용히 아버지를 불렀다. 그 한마디에는 오래된 오해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이해의 조각들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은주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서랍을 다시 천천히 닫자 방 안에는 조용한 여운만이 남았다. 햇빛은 이미 기울어 화장대 옆으로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고 두 사람은
그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주는 손안에 남은 열쇠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은 것을 느끼며 차마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아버지가 먼저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은주야, 내가 서운했던 일 지금이라도 말해도 된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으로 조심스러웠다. 평생을 무뚝뚝함으로 지내온 사람이 이렇게 직접 마음을 열어 보이려는 모습은 은주에게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다. 은주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숨을 한번 고르게 들이켰다. 쉽지 않았다. 말하려는 순간 오래 묵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고 어린 시절의 자신이 눈앞에 서 있는 듯 했다. 아빠는 늘 저한테 화만 내고 마음을 닫아놓은 사람 같았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더 많이 아빠가 저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잠시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눈빛엔 미안함이 오래도록 내려앉아 있었다. 미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복판이 묘하게 저릿해졌다. 이 말 단 한 번만이라도 어릴 때 들었더라면 얼마나 달랐을까. 하지만 지금 듣는 이 말이 더 늦었다고 할 수 있을까? 세월을 돌아 나온 진심이기에 오히려 더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 엄마가 떠나고 나서 나는 내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내가 울면 너도 울 것 같아서 묵묵히 버티는 게 내게 도움이 될 줄 알았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느꼈을 그 막막함이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았다. 서로에게 기대야 했을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지키려다 결국 멀어진 셈이었다. 근데 아빠,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 그때 누군가 제 마음을 봐줬으면 했어요. 그냥 한마디라도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줬다면.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손등 위로 세월이 만든 깊은 주름이 더 짙게 드러났다. 그 말 해주고 싶어서 연습도 해봤다. 아버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내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오더라. 넌 늘 잘하는 아이였으니까. 나는 괜히 억지로 칭찬하면 너한테 부담 줄까봐 이상하게 겁이 났다. 은주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진심이었다. 아버지는 무뚝뚝해서 표현을 하지 않던 게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모르고 두려워하던 사람이었다. 은주는 천천히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마음속 말을 조금 더 꺼냈다. 그런 마음이었는지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정말 한 번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예전처럼 벽 같은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말이 닿아가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은주가 꺼낸 메모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엄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나랑은 많이 달랐어. 근데 그 사람은 늘 그러더라. 아이한테 마음을 먼저 내주는 게 부모야라고.
은주의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다. 엄마의 말이 지금 이 순간까지 아버지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다가왔다. 아버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은주의 손등을 감싸듯 쳐다보았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오래된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주야, 너한테 해주지 못한 말이 있다. 은주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빛은 여러 감정을 담고 있었다. 후회, 애틋함, 미숙함, 그리고 오래전부터 건네지 못한 사랑까지.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러웠다. 말하지 못했지만 늘 그렇게 생각했다. 그 한마디. 은주는 그 말이 이렇게나 가슴을 울릴 줄 몰랐다. 어린 날의 자신이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듯했다. 눈을 감자 오래전 어둡게 남아있던 상처 한 조각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켜지는 듯했다. 방 안의 공기는 조금 더 부드럽게 따뜻하게 변해 있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었다. 대화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갖던 은주는 아버지의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상처를 꺼내어 보이는 일은 늘 어렵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마음 한켠에서 오래 잠겨있던 창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 같았다. 오늘 아버지와의 대화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하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은주를 불러냈다. 낡은 일기장. 서랍을 정리하면서 잠시 잊어버렸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말하지 못한 진심이 더 남아있을 것 같았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내와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표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자 세월의 결이 가볍게 닿았다. 처음 읽었던 문장들이 다시 떠올랐다. 은주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걸 알면서도 말 걸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느꼈던 울림이 다시 은주의 가슴 안쪽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랐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세월 속에 담긴 외로움까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은주는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은주가 엄마를 잃은 날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 내 마음도 무너졌지만 아이가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은주의 눈가가 바로 붉어졌다. 그날의 기억은 잊힌 적이 없었다. 검은 우산들 사이에서 자신은 혼자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담담하게만 보였다. 그 무표정이 어린 은주에겐 차갑게 느껴졌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렸다. 그런데 아버지도 무너지고 있었다니. 그저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라니. 은주는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훔치고 다시 읽어내려갔다. 은주가 내게 등을 보이고 잠들던 밤, 나는 아이가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닌지,
그 생각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문장은 은주의 숨을 멈추게 했다. 아빠가 나를 무서워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스치며 마음속 어딘가가 저릿해졌다. 은주는 일기장을 덮지 않고 그대로 들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몸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그 모습 또한 은주의 마음을 묘하게 아프게 했다. 아빠. 은주의 목소리에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다. 이거 조금 더 읽어도 돼요? 아버지는 일기장을 보더니 잠시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읽어도 되는 글이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었지만 못한 말이니까. 은주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버지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이 오랜만이었지만 어색함보다 따뜻함이 먼저 느껴졌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다음 장을 넘겼다. 은주가 자라는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다. 내가 잘못하면 이 아이의 마음에 또 상처가 될까봐. 그래도 언젠가는 은주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좋겠다. 이 문장을 읽고 은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잠겨있던 뚜껑이 아주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상처 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누구보다 은주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몸부림친 사람이었다. 묵묵한 사랑이 말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은주는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 일기 내가 젊었을 때 썼던 거다. 그땐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정말 몰랐어.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혼자 적어두곤 했지. 은주는 일기장을 꼭 쥔 채 고개를 떨궜다. 아빠 왜 그 마음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면 내가 날 더 미워할까봐. 그 한마디에 은주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아버지도 두려웠던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더 상처 줄까봐, 그래서 침묵하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다.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만든 주름 사이로 아버지의 세월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빠.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아빠가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닫아버렸고 그게 더 멀어지게 만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오랜만에 똑바로 마주 닿았다. 그 순간 아주 오래된 시간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한 듯 했다. 아버지와 마주 앉은 거실은 더 이상 예전의 적막한 공간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숨결 사이에 오래되었던 감정이 천천히 풀려나가며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조용히 번지는 듯했다. 은주는 여전히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그 감정의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예전처럼 불편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을 기다려주는,
아주 부드러운 여백 같은 침묵이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주야, 내가 잘못한 게 많았다. 너는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는데 나는 너의 마음을 살펴줄 여유조차 없었지. 은주는 고개를 천천히 젓고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빠도 힘드셨잖아요. 그 말은 은주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한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주의 말은 조용했지만 강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 한가운데에 오래 남아있던 죄책감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힘들었다. 근데 그보다 내가 혼자 우는 걸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게 더 괴로웠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허공을 향해 떨어지며 작은 떨림을 남겼다. 은주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울컥하며 차올랐다.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평생을 감추고 살아온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열리는 장면을 바라보는 듯했다. 은주는 일기장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 펼쳤다. 다음 페이지에는 짧지만 강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은주에게 오늘도 말하지 못했다. 잘했다고, 대견하다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아이 마음속 상처가 더 커질까 두렵다. 은주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못했다. 읽는 순간 목이 꽉 잠겨와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그대로 박혀버렸기 때문이다. 아빠는 평생 나를 아끼는 마음을 전부 두려움 속에 감춰왔던 거구나. 그 사실이 은주의 가슴 한쪽에 조용한 파동처럼 번져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상처는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잃을까 두려웠던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온 것이었다는 걸. 은주는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빠, 혹시 그때 저를 혼자 두려 했던 게 아니라 다가가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단단한 껍질이 벗겨진 듯 오랜 세월을 품고 있었다. 그래, 내가 엄마를 닮아서 그랬다. 갑작스러운 말에 은주는 눈을 크게 뜨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이어 말했다. 내가 울면 나는 내 엄마가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래서 내가 내게 다가가면 또 무너져 버릴까봐 그게 겁났어.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깊게 묻어둔 작은 조각이 또르르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아버지의 상처도 자신만큼이나 깊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표현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은주는 숨을 가볍게 들이켜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아빠 마음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 손등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 은주야, 내가 너한테 딱 하나만 부탁해도 되겠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먼 길을 돌아온 사람처럼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엔 묵직한 용기가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내가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해줄래? 내가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고 그 얘기 듣고 싶다. 은주의 눈가에 조용한 눈물이 맺혔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새롭게 놓이는 다리와도 같았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건네는 함께하자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손등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러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낯설지 않았다. 네, 아빠. 저도 이제는 아빠에게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그 미소는 세월이 준 상처 위에 처음으로 피어난 새싹처럼 보였다. 그 순간 거실 한복판에서 두 사람의 오래된 시간이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고 집안은 조용한 온기로 가득했다. 낡은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날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은주와 아버지에게 이 공간은 더 이상 헤어진 마음이 머물던 곳이 아니었다. 대화를 나눈 뒤부터 두 사람의 눈빛과 움직임은 어느새 조금씩 달라져 있었다. 부담스러운 거리 대신 조심스러운 배려가 스며 있었고 말끝마다 오래된 상처를 덮어주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은주는 정리해둔 박스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방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다. 각 공간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겹쳐 떠올랐다. 그때는 왜 이렇게 서로 마음을 읽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단단한 벽만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다. 하지만 곧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은주는 천천히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은주야. 아버지가 부엌 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불렀다. 이 집 정리하려니 좀 묘하구나. 은주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요. 전에는 그냥 오래된 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내 엄마가 좋아하던 집이었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기도 하고 엄마의 이야기가 나와도 이제는 마음이 아프기만 하진 않았다. 도망치듯 피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기억 속에서 아버지와 자신이 다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은주는 주머니에서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표지는 낡았지만 페이지마다 묻은 감정은 생생했다. 아빠, 이 일기 제가 꼭 아껴둘게요. 아버지는 잠시 그 일기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그건 내가 가져가도 된다. 아버지는 말끝을 조금 떨며 덧붙였다. 내가 너한테 전하지 못한 마음이니까 내가 알고 있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은주는 가슴이 또 한 번 따뜻해졌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천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온기와 어릴 적 잃어버렸던 사랑의 감각이 작은 빛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해가 다 저물고 도시는 조용한 불빛을 켜기 시작했다.
오래된 집의 창틀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은 약간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온도는 그보다 한참 더 따뜻했다. 아버지가 은주를 옆눈으로 바라보았다. 은주야,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조금 겁난다. 은주는 아버지의 그 고백이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인지 알고 있었다. 평생을 감정 표현에 서툴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의 약함을 드러내는 건 서로를 향해 걷는 첫걸음이라는 걸.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빠,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그냥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처럼 이야기하고 마음 나누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버지는 미묘하게 떨리는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해보자. 우리 둘이서. 그 말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듯했다. 뚝뚝 끊겨있던 시간을 다시 잇는 조용한 약속. 쉬운 일은 아닐지 몰라도 두 사람 모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주는 다시 한번 일기장을 가슴에 살포시 안았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내일 이사가서 새로운 집에서 처음 아침을 먹잖아요. 그때 아빠가 좋아하는 콩나물국 끓여드릴게요. 아버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거 참 오랜만이겠다. 은주는 그 미소가 오래전 엄마가 바라보던 아버지의 표정과 겹쳐 보였다. 어쩌면 아버지는 늘 사랑을 품고 있었지만 표현하는 방법만 잃어버렸던 건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 잃어버린 방법을 조금씩 되찾으려 하는 걸지도. 조용한 밤 공기 사이에서 집안에 남아있던 두 사람의 시간들이 마치 기도처럼 부드럽게 흩어져 갔다. 오늘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은 상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용한 문턱이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집 앞 골목은 유난히 고요했다. 오래된 단독주택 앞에서 은주와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는 평범한 벽과 창문으로 보였던 그 집이 오늘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여기엔 두 사람이 함께 겪었던 시간,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감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빠 가실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버지는 한참 바라보던 집에서 시선을 천천히 거두었다. 그래, 이제 가자. 낡은 대문이 마지막으로 찰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가 조용히 봉합되는 소리 같았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이전과 달리 그 침묵에는 불편함도 어색함도 없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조금은 닿아 있는 듯한 따뜻한 숨결 같은 시간이 이어졌다. 새 집에 도착하자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밝게 쏟아져 들어왔다. 작지만 정돈된 아파트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은주는 준비해온 장바구니를 꺼내며 말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콩나물국 바로 끓일게요. 아버지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해 보였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기대어 앉는 자리 같았다. 은주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콩나물을 씻으며 부엌 가득 조용한 물소리가 퍼졌다. 그 사이 아버지는 은주의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 하지 말아라고 말했겠지만 오늘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딸이 자신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콩나물국이 끓기 시작하며 고소한 향이 퍼져나갔다. 은주는 국을 작은 그릇에 담아 아버지 앞에 놓았다. 아빠, 드셔보세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 조심스레 국을 한 입 떠먹는 순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 맛이지. 내 엄마가 자주 끓여주던 그 맛이네. 은주는 눈을 깜빡이며 웃었다. 엄마처럼은 못하지만 아빠가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보았다. 은주야. 그 목소리는 어제와도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단단함 대신 온기와 다정함이 조용히 배어 있었다. 고맙다. 오늘 이렇게 나한테 와줘서. 그리고 어제 내 얘기 들어줘서. 은주는 잠시 멈춰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빠도 제 얘기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요. 아빠 마음도 제 마음도 차곡차곡 말로 쌓아가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노력해 볼게. 너한테 마음을 전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지. 은주는 그 말이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해서 숨을 잠시 고르며 머리를 끄덕였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작은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그릇, 그리고 나른하게 퍼지는 콩나물국 향기. 그 모든 것이 두 사람이 새로 시작하는 관계를 축복하는 듯 했다. 아버지는 국을 한 숟가락 더 뜨며 말했다. 은주야. 네, 아빠. 너 정말 많이 자랐다.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 듣지 못했던 칭찬을 세월을 돌아서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스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왔다. 그리고 그 따스함은 오래된 상처 사이에 아주 부드러운 흙처럼 내려앉았다. 이제야 비로소 두 사람의 시간을 다시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늘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이날의 아침은 두 사람에게 오래 잊고 살았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그 온기는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더욱 깊게 두 사람 사이에 흐르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